당뇨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뇌졸중, 파킨슨, 치매 같은 당뇨로부터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심장병, 부정맥, 협심증, 간의 질환들, 신장의 질환들, 장, 소화기의 질환들부터 시작해서 수명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인지조차 하지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를 혈당 관리 철저하게 해서 합병증을 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혈당 관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식생활 습관입니다.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김병재 박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당뇨 환자들은 적어도 5,0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들이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스턴 병원에서 보는 환자들은 거의 다 당뇨가 있고요. 또 한국에 나와서 여러 당뇨 환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을 때도 제가 점점 보는 것은 당뇨의 환자의 수가 점점 늘고 또 연령대 또한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각했던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리에 괴사가 일어나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일어나서 반신불수가 돼서 활동하는데 아주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당뇨로 인해서 심각한 합병증 때문에 투석까지 하신 분들 또는 손발이 계속 저려서 그 고통 때문에 일생생활에 큰 지장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연들은 당뇨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같이 오게 됩니다. 이 우울증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우리 뇌신경세포로 가는 혈액순환이 계속 저하가 돼서 뇌신경세포에 장애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인지조차 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을 볼 때 자신이 있는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방치해 두셨던 분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치료하려고 그럴 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인지시키고 설득하는 것 또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자신의 다리가 썩어가고 있고 손가락이 점점 괴사되고 있는데도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경까지 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당뇨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뇌졸중, 파킨슨, 치매 같은 당뇨로부터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심장병, 부정맥, 협심증, 그리고 간의 질환들, 신장의 질환들, 장, 소화기의 질환들부터 시작해서 방광에 있는 질환들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각종 혈관을 다 막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골격계, 즉 관절과 인대, 말초신경 병까지 일으켜서 우리의 감각을 점점 둔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아파요. 계속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괴사를 시켜서 우리 하지를 절단하든지 이런 심각한 질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해서 실명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눈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눈은 모세혈관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장기입니다.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인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난다라는 질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모세혈관을 막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망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당뇨성 망막 질환은 우리 실명을 일으키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를 그냥 혈당만 생각해서 혈당 관리 철저하게 해서 합병증을 막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요즘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혈당 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하듯 합병증은 생기고요. 오히려 이런 합병증들은 유병 기간 연장에 의해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뇨를 봤을 때는 혈당 관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당뇨라는 질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슐린 저항, 당뇨의 첫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가 단 거를 먹었을 때 머리가 띵하고 현기증이 나고 힘이 쭉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인체에서 세포들이 인슐린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당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갑자기 혈당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증상은 식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급 피곤해집니다. 졸리고요. 어떤 분들은 자야 돼요. 이것 또한 인슐린 저항의 증상입니다. 또 다른 증상은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양과 다르게 체중 감소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 체중 감소의 원인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는 에너지 부족이 일어나게 되고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서 단백질을 태우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에너지 대사를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에너지 대사를 하는 호르몬이 저하가 되고 간이 또 에너지 대사를 해야 되는데 간이 에너지 대사를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단백질을 자꾸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어느 정도 임박했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증상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마른 당뇨는 당뇨와 에너지 대사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뇨에 걸리게 되면은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인체에서는 에너지 부족 상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뇨가 생기면은 에너지를 태워서 우리 인체에 써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저장을 하고 또 혈당으로 만들어내서 그 당이 우리가 인체에서 쓸 수 없는 상태의 당이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인체는 숨만 쉬어도 에너지를 소비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체는 단백질을 태우고 계속해서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마른 당뇨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뇨는 염증을 기반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우리 인체에 염증이 일어나는 기전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혈액의 오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인체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풍부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점점 저하게 돼 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미네랄이 바로 칼슘입니다. 이 칼슘은 우리 혈액의 강력한 해독인자이고 알칼리인자입니다. 하지만 이 칼슘이 충분하지 않다면 혈액은 점점 산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독화된 혈액은 인체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요.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는 알러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알러지는 몸이 근질거리고 재채기가 나고 눈이 간질간질거리고 콧물이 나는 걸 알러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 여기 눈 밑에 보면은 다크서클 있잖아요. 그것도 알러지입니다. 우리 알러지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혈관이 죽기 시작하면서 피가 고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절기 때 자주 코피가 나는 것 또한 여기 있는 혈관이 알러지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주 나는 것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후에 계속해서 면역력 저하가 이어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만성염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면은 당뇨와 예방과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생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한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면역 세포들, 즉 백혈구들이 일을 할 때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일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 인체에서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각각 단계마다 면역 시스템이 원활하게 일을 해주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아주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데 이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바로 들깨이고 이 들깨를 우리 인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음식이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이 생들기름은 소화력만 허락한다면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좋으세요. 하지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흡수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스푼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생들기름을 밥숟가락에 붓게 돼서 한 숟가락을 가득 채우시고요. 이거를 먹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복에 그대로 입으로 넣으셔서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이거를 채소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 드시는 방법이에요. 채소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은 직접적으로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숟가락 공복에 시작을 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설사를 하는지 방기가 늘었는지 속이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고 점심 공복에 한 숟가락 드세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소 위에 듬뿍 뿌려 드신다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고 섬유질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체에 부담도 덜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채소에 있는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의 흡수 또한 도와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생들기름을 고르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냉압착인지 정말 저온으로 짜졌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무리 좋은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 한들 온도가 어느 정도 가해져서 산패율이 있다면은 그 영양이 빨리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생들기름을 고르실 때 가장 좋은 것은 0도 공법입니다. 열을 하나도 가하지 않고 짜낸 생들기름, 그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은 냉압착, 이 정도 순서입니다. 당뇨의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의 질병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 엄마가 당뇨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식들이 당뇨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당뇨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서 우리가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타고난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의 질병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당뇨는 유전병이다, 혈압은 유전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 있는 크리스 파머라는 분의 연구를 보면은 그 분이 하는 얘기는 모든 우리 몸에 있는 게놈을 나열을 했을 때 질병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유전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후생 유전학이라는 것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스탠포드에서 나오는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쌍둥이들을 만약에 유전자를 일으키는 질병이 있었다면은 둘 다 똑같은 질병에 무엇을 하든 걸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 쌍둥이한테는 건강한 식생활을 했고요. 다른 쌍둥이한테는 그냥 나쁜 음식들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식생활을 한 사람은 질병에 걸리지 않았고요. 나쁜 식생활을 한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전자가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의 운명론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아빠와 엄마의 당뇨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치료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오면은 당뇨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직접적으로 당뇨를 일으키는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한들 합병증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라는 질병의 증상이 혈당이 치는 것이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벌써 내 몸에서 당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질병의 증상에 자꾸만 몰두할 게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뇨를 유발하는 최악의 식습관은 바로 당뇨를 일으키는 췌장세포의 기능 부전을 초래하는 음식입니다. 당뇨라는 것은 인슐린이 저하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 있는 랑게란 섬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내는데 그렇다면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췌장세포의 기능 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가 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췌장세포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야지 그 혈액에 영양소가 있고 산소가 충분해서 그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서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생명을 다했을 때 다시 재생을 하게끔 도와주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때 췌장세포의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생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일으키는 최악의 식생활 습관은 췌장세포로 가는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식생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식생활 습관은 첫 번째, 혈액을 오염시키는 식생활 습관입니다. 혈액의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로 존재합니다. 우리 인체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식생활 습관, 즉 튀김, 탄수화물, 삶은 섬유질을 먹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혈관을 막는 습관이에요. 점액질, 맵고 짜온 음식들, 점액이 강한 음식들, 치즈, 우유 이런 것들, 그리고 가공식품들을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는 목적은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를 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딱 삶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변형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열을 하면은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채소에 있는 각종 미네랄에 산소들이 결합하게 되고 이것들은 산화된 미네랄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칼슘 정제에 있는 산화칼슘이 혈관을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채소를 삶아서 만들어지는 산화칼슘 또한 혈관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화칼슘이 채소를 삶았을 때 나오는 산화칼슘과 같은 산화칼슘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막기 때문에 삶은 채소는 좋지 않고요. 하지만 생채소를 먹게 된다면 혈관을 막을 염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미네랄과 비타민과 효소가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요즘에는 이 혈당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체당이나 아니면 혈당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체당을 얘기하면은 제로 탄산음료들, 뭐 알룰로스, 스테비아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요즘에 나온 연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체당을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대체당을 먹었을 때는 아침에 혈당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보통 일반 당을 먹은 사람들은 아침에 혈당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점심에 혈당을 비교해 봤을 때
때문에 대체당을 먹은 사람들의 혈당은 식사 전인데도 2배 이상 떠 있었고요. 그냥 일반 당을 먹은 사람들은 혈당이 올라가긴 갔지만은 그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당이 우리가 눈앞에 보았을 때는 당장 혈당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당 관리를 열심히 시켰어요. 대체당을 먹게 한 그룹이 있었고요. 또 다른 그룹은 그냥 일반 식생활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4년을 연구했을 때 대체당을 먹은 그룹이 훨씬 더 당뇨에 많이 걸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혈당 관리를 위해서 대체당을 많이 먹지만은 대체당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훨씬 더 안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은 바로 우리가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을 꼭 바꾸셔야 됩니다. 당뇨는 생활습관성 질병입니다. 우리가 먹는 게 당뇨를 일으키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당뇨를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우선 내가 뭘 먹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질병을 만들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많은 당뇨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 많은 당뇨 환자들이 나중에 점점 약을 끊게 되고 이제는 약이 하나도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식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분들입니다. 생채소를 많이 섭취하시고 가공된 탄수화물 먹지 않고 삶은 섬유질을 먹지 않고 튀김 먹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신과일과 생채소를 많이 드시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루하루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하루하루 운동을 꼭 필요로 하는 인체예요. 혈액순환이나 우리 인체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내보낼 때 필요한 것이 운동인데 이 운동을 우리가 매일 하지 않으면은 담배를 끊지 않는 것과 같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투자를 해야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중에서 힘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쉽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 우리 건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증상 완화시킬 수 있어요. 혈당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원인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양제 마찬가지예요. 증상 완화시킬 수 있지만 원인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쉬운 방법을 찾아 나갈 때는 우리가 증상은 완화가 될 수 있지만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체의 건강을 회복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꼭 바꿔야 됩니다. 식생활 습관을 조금 개선해 보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집에서는 어떻게 하겠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외식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듣게 되는데 정답은 그거를 드시지 않는 게 정답이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드시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어느 정도 독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한 끼는 굶으세요. 우선 독소가 들어와서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서 위와 간을 시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만으로 해서 해독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인체가 해독을 할 수 있는 영양소를 같이 공급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해독 주스를 같이 마셔준다면 해독의 효과는 몇 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때 마실 수 있는 해독 주스는 제가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해독즙이고 당근 160g, 비트 40g, 오이 100g, 샐러리 60g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은 해독 주스가 돼서 우리 인체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